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소식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탈락 과정 속에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인정해 대표팀을 둘러싼 불화설이 공개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외신 보도와 국내 보도 그리고 대표팀의 불화설에 대한 축구계에 퍼져있는 이야기와 최신 상황들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타블로이드지 더 선에서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핑퐁 딩동이라는 조금 장난스러운 제목 속에 토트넘 스타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당한 이후 그리고 아시안컵 대회에서 있었던 동료들과의 다툼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가 현재 더 선 스포츠면의 메인에 올라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정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언론의 이 문의에 대해서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이제 물어보자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더 선의 보도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아시안컵 탈락 전날 팀 동료와 탁구 시비로 손가락이 탈구됐다.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패배한 대한민국의 성적은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 문제, 요르단과의 경기 너무나 많이 흥분된 상태였다 보니까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토트넘과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손가락을 두 개를 이제 붕대로 묶고 뛰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전에 있었던 대표팀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서 붕대를 맸다, 부러진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다쳤다, 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손흥민 선수가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더 선에서 이제 이게 대표팀에서 선수들 사이의 충돌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경기 중에 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호주와의 8강전 경기 때는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 문제가 없었고 훈련 사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요르단과의 4강전부터 이 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게 단순한 부상으로 안 느껴지는 게 요르단전 이후 브라이튼전까지 이제 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삔 정도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손가락 탈구라는 만만치 않은 부상인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보도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의 충격적인 아시안컵 탈락 직전 팀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이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선 스포츠는 한국의 일부 젊은 선수들이 탁구 경기를 즐기기 위해 저녁을 빨리 먹고 일어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팀 결속의 기회로 삼아야 할 식사 시간을 일찍 떠나는 선수들에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이 문제를 삼은 젊은 선수들 중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22살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토트넘의 에이스인 31살 손흥민은 손가락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소식통은 선스포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매우 빨리 식사를 하고 탁구를 치기 위해 떠났습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돌아와서 앉으라고 요청했으나 물의 한 말이 손흥민에게 돌아왔습니다. 몇 초 만에 선수들이 식사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선수들은 서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모두를 진정시키려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손흥민 선수와 젊은 선수들 사이가 엉키면서 벌어졌다,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 사이의 개별적 다툼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제 탁구를 치기 위해 일찍 일어나 자리를 뜨는 한 무리의 젊은 어린 선수들에게 와서 앉아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불쾌할 수 있도록 대꾸를 했고, 그에 대해서 선수들이 갑자기 충돌했다는 것은 그 말을 들은 다른 또 고참 선수가, 다른 좀 나이 있는 선수가 함께
그런 말을 하면서 같이 엉키면서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정황상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도를 봤을 때도 조금 이게 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의 주장이고 또 많은 한국의 후배 선수들이 존경하는 선수인데 다음 날이 경기고 뭐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또 대표팀이 이제 저녁 식사를 많은 선수들이 어우러져서 얘기도 하면서 경기도 준비하면서 그러길 바랐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물론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 뭐 그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대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장에게 거친 언사를 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까지 골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금은 이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먼저 스포츠 경향의 베테랑 기자인 김세훈 기자, 저도 뭐 선배로서 많이 예전부터 알고 지낸 그 분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신 정말 취재력이 뛰어난 분인데 더선의 보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에 문의했더니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했다라고 가장 먼저 기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월 14일 오전 8시 58분이에요. 이 기사가 영국 시간으로 2월 13일 저녁 9시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2월 14일 새벽에 나온 기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아침에 이제 바로 협회에 문의를 했더니 협회에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몇몇 선수들이 요르단전을 앞두고 몸싸움을 벌였다. 장소는 탁구장에서였다. 젊은 선수들이 식사 후 탁구를 치고 있었고 주장 손흥민은 경기를 앞두고 있어 휴식을 권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젊은 선수들 간에 말다툼이 생겼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협회 관계자는 서로 엉킨 선수들을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어딘가에 걸려 탈골됐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보자면 일단 탁구를 치러 가는 과정에 가지 말라고 하고 했다라는 그 더선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탁구장으로 선수들이 간 거고 탁구장에 간 선수들에게 탁구 치지 말고 휴식을 해라. 피곤하니까 다음 경기를 위해 체력을 아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뭔가 대꾸를 이제 젊은 선수들이 하면서 거기에 있던 고참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이 한 대 엉키면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다친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 이후 다른 유력 매체들도 다 이제 협회에 팩트체크를 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역시 뭐 굉장한 베테랑 기자인 이영호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전 전날 이강인 등과 다투다 손가락 탈구된 사실을 이제 협회에서 인정했다.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협회 관계자가 이야기했고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려는 과정에 손흥민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또 더선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다. 갔다. 뭐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 뭐 누군간 치고 있을 수 있었고 누군간 치러 가고 있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고 뭐 탁구대도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거나 탁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선일보 역시 장민석 기자 역시 베테랑 기자가 썼습니다. 지금 대부분 협회와 크로스 체크가 되고 협회와 팩트 체크가 되는 기자들은 굉장히 오랜 경력이 취재 경력이 있는 15년 이상 취재 경력이 있는 기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보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의 보도를 봐도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더선이 보도한 내용은 대체로 맞다. 손흥민이 탁구를 치러 자리를 일찍 뜨는 젊은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현했고 젊은 선수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 역시 이제 탁구장에 가기 전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뉴스원 통신사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 대회 기간 중 일부 선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탁구장에서 마찰이 있었다. 물리적인 주먹 다툼 수준의 충돌까지는 아니었고 손흥민이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부상을 당한 것, 이렇게 엉켜 있다 보니까 뿌리치다가 다쳤다는 것인데 탁구장과 이제 아마 식당 사이가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장이냐, 탁구장에 가기 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날 호텔 내부 탁구장에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탁구 경기를 하면서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이 소란스러워지니까 주장 손흥민이 이를 자제하자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성이 높아지며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이 발생했는데 손흥민이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여기에 멱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관계자도 여러 명이고 관계자도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왜냐? 이 관계자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보고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현장에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영국 더슨에서 이 정보를
들은 관계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다른 외국인 관계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 탁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몸싸움이 때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멱살까지는 갔다. 그리고 멱살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치고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골절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를 보도를 했는데 젊은 선수들이 저녁 식사 중에 먼저 나서서 탁구를 소란스럽게 하자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그들에게 자중하라고 말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젊은 선수들 중에 이강인이 포함된 것도 맞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다른 선수들이 말리면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옷에 끼어 부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축구협회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꼈다라는 게 이제 뭐 멱살을 잡았는지 어떻게 뿌리치다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정확하게 뭐 그 현장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워낙에 혼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주먹 다짐을 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옷을 잡고 밀어당기는 끌어당기는 이런 상황들은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뭐 어떤 일이 정확히 벌어졌냐를 떠나서 손흥민 선수와 젊은 선수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주장이 탁구 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음날 경기를 위해 휴식하자, 자중하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젊은 선수들이 반발을 했다는 것 자체. 사실 뭐 대회 기간 중에 선수들이 휴식일에 탁구를 치고 즐겼다는 얘기들은 이미 많이 나왔었고 탁구 외에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다른 뭐 즐길거리들을 통해서 뭐 생활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고 했는데 경기 전날 밤에 탁구를 격렬하게 치는 것은 분명히 체력적으로 이제 분명히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체력에 대해서 뭐 선수들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결국엔 주장의 말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쉬운 상황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과의 경기를 마친 이후에 했던 인터뷰의 맥락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전술적인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주장으로서 대표팀의 어린 선수들과 겪고 있는 이런 마찰 때문에 본인이 대표팀 생활에 조금 회의를 느끼고 대표팀을 좀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코멘트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대표팀 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봤을 때는 이제 감독이 날 뽑지 않을 수 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감독도 이 상황을 알았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을 리빌딩하는 과정이라면 마찰이 있는 고참 선수를 배제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큰 정우영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것은 뭐 정설은 아니에요. 저도 축구계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얘기들, 많은 관계자들의 얘기들을 통해서는 그런 대표팀 사이의 관계 때문에 선발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이야기이고 하나의 주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축구계와 대표팀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뭐 각종 뭐 많은 떠도는 소문들과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 중에 일부는 복수적으로 체크가 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선수들이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면 충돌도 있고 말다툼도 있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풀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 속에 전달된 얘기들이 와전되고 왜곡되고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다 전달하지는 않았었고 또 그런 얘기들을 또 다 전달하는 것도 대표팀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손흥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 속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과거 2019 아시안컵 당시, 그러니까 지난 아시안컵이죠. 벤투 감독 체제 때도 손흥민 선수가 뭐 대표팀 내부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개인적으로 겪었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주장 역할을 하면서 쓴소리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조금 이제 선수들과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의 문제, 다음 대표팀의 문제는 제가 소집이 돼야 되니까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집이 되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손흥민 선수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내가 다음 A매치에는 소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3월에도 우리의 주장은 손흥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이 부분과 떠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좀 불편하게 지내고 선수들과의 관계가 이런 불화설들이 좀 더 확산이 된다면 분명히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뭐 사람이 축구를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선수들이 잘못한 게 없고 질책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모습을 내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주장으로서 본인이 팀의 단합과 팀이 하나로 뭉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사실은 나온 것이다. 경기력적인 면을 떠나서 경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그 문제를 본인이 조금 책임의식을 느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 사실은 이제 아시안컵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또 아시안컵 현장에서 뭐 대표팀을 지켜본 뭐 현지의 팬들이나 뭐 현장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팀이 분명히 서로 더 친하고 덜 친한 그 그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떤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6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모두 고르게 친할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이런 친한 그룹들이 나뉘는 것은 같이 뭐 조금 이제 공감대가 많은 선수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뭐 아주 예전에는 유럽파와 국내파가 나뉘었다면, 또 몇몇 같은 팀 선수들끼리 친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세대가 조금 갈려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1992년생 언저리의 선수들, 그리고 김민재 선수나 황인범 선수를 중심으로 한 1996년생 언저리의 선수들,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2001년생, 2000년생의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서로 좀 더 친하고 서로 좀 같이 다니고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훈련 때도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친밀한 모습들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볼 땐 그런 모습들도 없었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끌어안는 모습도 있었고, 둘이 많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도 있었고, 이런 세대를 넘어서도 서로 친하고 정말 재밌게 장난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세대 간의 단순한 정서 차이, 단순한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이 불화설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조금 이제 많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좀 쓴소리라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또 후배들은 그걸 그대로 예전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 숙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본인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또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나 유럽에서 성장한 선수들이나 뭐 많은 그런 정서와 문화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내 주장도 하고 뭐 내 생각도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대표팀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또 이렇게 충돌을 했다가도 서로 또 화해도 하고 얘기도 풀기도 하고, 뭐 경기를 통해서 또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함께 만들면서 다시 또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또 밖으로 불거져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전에 대표팀의 뭐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그 언팔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잘 봉합되고 또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또 다시 또 이제 대표팀에서 함께 또 잘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결국에 외부에 새어나간 것, 결국엔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 문제를 영국 더선에서 보도를 하고, 그게 또 국내 언론들을 통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국내 언론이 이걸 그냥 또 대표팀 분위기를 위해서 넘어가야지 뭐 이것도 언론의 역할이 또 아니거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알려지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알려진 상황을 어떻게 또 봉합하고 또 대표팀이 다시 뭉치고 다음 월드컵 예선 경기를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한데, 조금 놀라운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이 보도의 이 체크에 대해서 너무나 빠르게, 거의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물론 거짓말로 협회에서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코멘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차를 두고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론이라든지 또 정몽규 회장 퇴진 여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 취재진들의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뭐 대응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사태, 이러한 상황이 또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라든지 협회 운영의 문제를 좀 가리는 물타기가 되는 또 그런 또 색깔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대표팀 분위기를 그래도 좋게 만들다, 선수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들까지도 지금 대표팀이 규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제대로 이제 뭉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조차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대표팀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이 필요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협회 자체도 이런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사실은 이런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조금의 불화설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대표팀이 좀 뭉치지 못하는데 더 좋은, 더 단단한, 더 그 강력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 포르투갈전의 극적인 역전승 과정이라든지 선수들이 뭐 정말 경기 때 그런 그 관계들이나 불화설 때문에 경기를 그르치는 그런 경우들은 없었어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경기를 못 뛴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조장으로서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선수들의 좀 이제 정신적인 면을 좀 챙겨주기 위한 인터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이
외적인 생활 면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지금 대표팀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 이 대표팀이 정말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협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대한축구협회가 2024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회의로 참석을 하고 또 대표팀의 향후 운영과 감독의 유임 여부와 경질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강인 선수 등 많은 선수들 사이에 벌어진 이 문제까지도 아마 중요한 논의의 대상과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역대급 규모의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시아에서 무려 8.5장의 티켓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월드컵 본선에 못 가는 충격적인 한국 축구 최악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3월 21일과 26일에 있을 태국과의 2연전 그리고 6월에 있을 싱가포르 중국과의 경기에 이어 9월부터는 3차 예선전이 이어지는데요. 이 전까지 이 문제들이 봉합이 돼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또 마음 편히 또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또 감독부터 선수단의 분위기까지 모든 면에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취재하고 또 현지에 나오는 보도들, 국내의 보도들을 또 체크하고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